그렇지. 그렇지. 로버트. 로버트. 로봇이가 살다. 창현아, 아빠 요거 그 녹화하고 아빠가 찾아줄게. 로봇, 로버트 우이. 우이, 구. 어, 기다려봐. 우이. 아이고. 질병은 의사가, 인생은 나 자신만이 고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닥터 운입니다. 로버트, 기다려봐요. 로봇. 네, 오늘은 7월 4일 토요일입니다. 7월 한 주가 지금 끝났고요. 6월달 하고 이제 7월달하고 이제 겹쳐지는 주라서 순식간에 6월에서 7월로 넘어오는 그런 한 주라 보시면 됩니다. 요번 주 이슈부터 한번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해서 한번 시간이 되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중요한 거는 뭐 단기 대응 하시는 분들한테는 한 그 장중 혹은 이제 뭐 전주나 그 전주 혹은 그날 이렇게 발생하는 이런 이슈들에 따라서 각 개별 종목들 혹은 이제 테마 이런 부분이 변동성이 심하게 움직이죠. 뭐 우선 저번 주에 제가 이야기했던 디지털 관련 뭐 이런 이야기도 했죠. 지니뮤직 뭐 이런 부분 이야기를 하면서 잠시 얘기 드렸는데, 그런 종목들 요번에 다 움직였어요. 만약에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제가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셋넷 26일, 요번 주가 29일부터 시작했죠. 여기 저번 주에 이미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 뭐 꼭 이제 뭐 소부장 뭐 4차 산업 아니더라도 이제 요번 질병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이제 부각될 수 있다 하면서 그냥 뭐 과기부가 뭐해서 투자 국책 사업 뭐 어쩌고 하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요번 주에 이제 그 중국의 한알령 이런 부분들 이슈가 나오면서 이렇게 슈팅이 나왔어요. 뭐 이것뿐만 아니죠. 여기 관련된 종목들 다 그랬댔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는, 우리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뉴스 정보지만 이걸 어떻게 내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하나의 전략으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서두가 길었고 요번 주 한 주에 있었던 이슈들을 한 개씩 보도록 할게요. 요번 주는 6월 29일부터 시작이죠. 제가 한 개씩 뭐 많은 이제 이슈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요런 부분 그래도 좀 중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스크랩한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저번 주에서 29일날 선제 대응하면서 디지털 혁신 신설 뭐 이런 것들 맨날 이제 이런 게 다 그 저번 주에 이어서 같이 이렇게 넘어오는 뉴스로 보시면 되겠죠. 뭐 그냥 일단 넘어갈게요. 전체 넘어가면서 중요한 부분이 제가 뭐 생각하는 다 아는 내용들이지만 한 번 더 이제 짚고 넘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병두 누군지 몰라요. 아무튼 뭐 이렇게 여기 이 제목을 찍어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 유수 메인 타이틀을 찍어왔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뭐 그 디지털 관련해갖고 뭐 이런 부분 저번 주에도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구나. 소비자 정보 개방해야 해.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이제 소비자 정보 개방해야 돼. 우리 이제 이 앞전에 이제 그 데이터 3법 관련해갖고 뭐 이렇게 국회 통과가 됐죠. 그게 이제 8월 달에 이게 전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걸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데이터 3법 관련해갖고도 8월 달에 이제 전면 시행하거나 뭐 이렇게 일부 시행한다면 거기에 따른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본인들이 뭐 거기 관련된 종목들을 찾아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 제목에서 봤을 때 정보 개방 요걸 봤을 때는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보안.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다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이제 나왔던 뉴스에서 21년 만에 공인접 폐지 하면서
인증시장 개방, 이쪽 시장이 크게 성장할 수도 있다는 걸 미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전에는 공인인증서로 했는데 그 앞으로 애프터 해갖고 이제 블록체인, 생체인식, 뭐 다양한 안전보 이렇쿵 저렇쿵 이런 것들이 4차 산업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거 그 데이터 3법이나 이런 부분 더 그 해갖고 이제 풀리게 되면 저런 거에 관심을 가질 법도 그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미 다 이야기된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지금 보안 관련 해갖고 시장에서 그 지금 아직까지 이 앞전에 이제 한번 이제 그 흐름이 나오고 나서 이슈가 되고 나서는 지금까지 조용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조용한데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것은 아 이제 슬슬 관심을 한번 가져볼 때가 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 또 나왔어요. 해체 로드맵 나왔다. 내달부터 의견 수렴. 뭐 일단은 이런 부분 뭐 앞으로 이제 에너지 시장에 대해 에너지 관련해 갖고 이제 뭐 산업들 원전 관련해 갖고는 뭐 안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외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쪽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현실화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쪽이 한 번 더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월요일날 다 나온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타이틀이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노뉴멀 시대 주도할 스마트 팩토리의 기준 뭐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4차 산업 관련해 갖고 이제 나올 거 다 나왔어요. 나올 거 다 나오고 나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 갖고는 이제 계속 이야기는 나왔는데 이슈가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 우리한테 물음을 던졌죠. 기준이 뭐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 갖고 우리도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도 지금에서는 큰 이슈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재료로서 이렇게 충분히 이제 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 주식 예탁금 첫 50조 돌파에 엄청나죠. 돈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주식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 시장에 돈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빠지기만 하면 살려고 하는 돈들이 엄청나게 넘쳐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 제가 저번 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 무역 이런 부분 수출 규제 관련해 갖고 우리는 이미 이제 국산화 관련해 갖고 국책 사업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이 또 이제 지금 현재 이런 결정이 하고 패널 설치하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이슈가 그 수면 아래에 있다가 지금 위로 떠오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또 좀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시작도 하는 종목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나중에 그 뒤에 가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게요. 아무튼 이런 부분 또 29일 월요일날 나왔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월요일날 제가 이제 그냥 뽑아봤는데 이미 그 전에 제가 그 2주 전부터 이 오지 관련해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런 부분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계속 좀 이슈화 시키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이야기했죠. 저번 주부터 하고 이야기했는데 마찬가지. 아직까지는 자율주행 쪽이 크게 움직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이제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이제 불씨가 될 만한 이제 흐름은 이번 주에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도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당장 뭐 자율주행이 안 간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제 4차 산업이나 자동차 산업이 있어갖고 4차 산업의 핵심은 IT거든요. IT가 된다면은 자율주행도 당연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0일날 6월 30일날 있었던 이야기 뭐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은 한번 참고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되는 거 타이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 PMCCF 운영 개시 발행시장 회사채 매입 이거 저번 주에도 이야기 나왔죠. 근데 이번엔 진짜 이제 매입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리액션을 보여준 겁니다. 이 말은 뭐야? 회사들 지금 현재 뭐 전염병 때문에 많이 힘든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어느 정도 숨은 붙여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것도 돈 쓰겠다는 거예요. 돈질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요 날이 이제 30일날 저녁에 이제 29일 저녁이겠죠. 그때 이제 지수가 이렇게 올랐는데 그게 이제 경기 부양 기대와 경제 지표 개선에
그 다른 상승이 보여갖고 이런 부분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유를 이렇게 붙인 거예요. 뉴스 제목 타이틀이. 그럼 이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경제지표랑 이런 부분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저번 달보다는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거기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지겠지라는 게 반영됐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홍콩 특별지 박탈. 이건 저는 좀 중요한 사항이라 봅니다. 100년의 금융 허브 위상 휘청. 만약에 이게 진짜 사실화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아시아권에 홍콩을 대신한 금융 허브의 역할을 해줄 나라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홍콩이 이제 중국 쪽에 어찌됐든 간에 반환됐다고 하지만 그게 이제 지금까지는 별개의 뭔가로 이제 인정을 해줬죠.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법안을 중국에서 통과시키면서 미국에서 이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홍콩에 대한 부분에서 대신할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요번 기회에 이런 부분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타이틀에 걸맞는 뭔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타이틀이 우리께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엄청난 또 시너지 효과를 받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의 반짝, 제조업 기업 심리 5개월 만에 반등. 이거야 지금 현재 앞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미국 경제지표 반등했듯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나쁘지 않게 올라왔다 이런 거겠죠. 이거는 좀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 소득세 부가세 올리자, 연이은 국책 연구기관들의 증세론. 이거는 솔직히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번 정부 정책상 이런 부분이 공식화되고 이런 부분을 추진하겠다 하면은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업 친화적인 부분, 세금, 개인들한테는 소득세 감면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근데 부가세 올리고 개인 소득세 올리자 하는 건 뭐예요? 안 그래도 지금 경제가 어쩌고 우리나라 사람들 피부로 느끼는 이제 일반 서민들의 경제는 완전 작살나고 있는데 이런 소리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이 이유는 알아요. 너무 우리가 요번에 이제 추경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추경에 대한 빚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 필요하다. 그건 알겠어요. 그건 나중에 좀 여유가 될 때 하는 거지. 여유도 안 되는데 무슨 고요를 쥐어 짜갖고 할 것도 아니고, 맞죠? 이런 부분은 나온다는 자체가 조금 주의 깊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이 나왔으니까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양도세 보세요. 처음에는 말 툭 튀 나오니까 시장이 확 흔들렸다가 그 다음에 아니다 했다가 다시 또 보세요. 이 사람들한테 충격적인 부분을 한 번에 주지 않기 위한 하나의 이제 여론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타다 흰색 카니발 이름표 바꿔 달고 도로 누빈다. 이게 이제 타다가 이제 포기했죠. 근데 이제 이게 카니발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누가 하냐면 카카오가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또 한 번 더 끝난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한번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EU하고 코로나 기후 변화 그린 뉴딜 협력 강화. 우리가 이제 예전에 보시면은 우리가 현재 이제 예전에 트럼프랑 힐러리 이렇게 갖고 정책이 상당히 달랐죠. 만약에 힐러리 쪽이 됐다 하면 신재생 쪽이 좀 더 이제 부각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트럼프가 돼갖고 이제 신재생 쪽이 이제 완전히 죽었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쪽에 이제 관심이 많은 나라들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끝난 게 아니라 잠시 쉬어간다고 생각하고, 근데 하필이면 어느 순간에도 이런 식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로서도 사람들한테 관심을 유발시키는 뭔가를 계속 내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주식 투자에 거기에 연관되는 섹터라든지 이런 부분 찾아보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대적인 패러다임과 일맥상통하냐, 지금 그렇게 바로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좀 시간이 걸릴 것이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내가 접근해 보면 많은 투자할 종목들을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날 30일날 파월이 미 경제 매우 불확실,
패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막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하죠. 뭐 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왔다 갔다 막 하는데 팩트는 이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이 더 안 좋아진다 하면 자기들은 그 돈 계속 풀겠다는 거예요. 예, 돈 풀어서라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주식시장의 호재입니다. 일시적인 충격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은 아프면은 병원 가갖고 이제 돈 주고 고칠 수 있는 병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하지만 돈으로도 못 고치는 병이 있잖아요. 근데 경제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저는 그래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계속 푼다면은 암만 죽을 병이라도 숨 붙여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계속 이제 숨 붙여놓고 영양제 공급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갑자기 뜻하지 않게 눈을 번쩍 뜨는 뭐 이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겠죠. 기적 같은 일이. 그게 경제 시장에서는 가능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거 저번 주에 뭐 디지털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했는데 요번 주에 하필이면 한알령 뭐 해제 훈풍 분할 뭐 이런 것 때문에 엔터부터 시작해갖고 뭐 컨텐츠 이런 것들 하고 뭐 같이 쭉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뭐 이게 뭐 되면 좋겠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두 번째 화요일날 뉴스가 있었어요. 참 많은 일들이 있죠.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엄청난 뉴스들이 쇄도합니다. 그 안에는 호재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악재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세 번째 수요일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요일날 첫 번째 타이틀은 미국 기업 줄도산 대량 실업 어쩌고저쩌고 경기 부양책 나온다. 이게 아까 전에 화요일날 이야기했던 뭐 파월이 했던 말을 하면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어떻게 돼요? 신용위기나 이런 부분까지 오게 됩니다. 어찌됐든 뭐 지금은 뭐 재무 건전성이 좋은 기업이든 안 좋은 기업이든 어찌됐든 간에 일단 살려놓고 보겠다는 말을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이런 부분 나온다는 것은 사람들한테 이제 인지를 시키는 거죠. 아, 이런 부분 하면 신용위기까지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거예요. 정부 부양책 안 나오면 작살난다 뭐 이런 뉘앙스 아니겠어요? 자, 두 번째 미 FCC 화웨이 뭐 어쩌고 안보 위협 지정 어쩌고 정보 보조금으로 구매 금지 이런 부분 뭐 계속 미국이 중국 두둑이 패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받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관심 가져볼 필요 있습니다. 오지는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한 달, 두 달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지만 뭐 원래 초부터 했어요. 오지는 지금 잠시 쉬어가지만 이게 없으면 안 된다. 4차 산업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계속 유심히 관찰하면서 지켜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요번에는 추세를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빠졌다가 다시 간다? 뭐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추세를 무너뜨리고 간다 하면 다시 좀 더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 관심 있게 볼 필요 있겠죠. 자, 그리고 미 파우치 돼지 독감, 뭐 신종플루, 스페인 독감과 유사성이 있는 팬데믹 위험. 돼지 독감 지금 문제가 많죠. 사람한테도 이제 뭐 전이가 되니 많이 이런 이야기 있으니까 이거는 뭐 제가 이와 비슷한 내용을 그 전부터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무역전쟁 1차 발병했을 때 그때 이제 당시에 뭐 무역전쟁이 있다 하더라도 오지가 제일 먼저 갔고 그 다음에 쭈쭈쭈 뭐 일반 거기 곁다리 사업들이 가고 테마로 이야기하면 돼지열병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말이 나왔었다 그러면서 이런 쪽 지금 조용했으니까 지금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 앞전에도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아예 이제 뉴스 이렇게 헤드라인에 이렇게 기사 제목으로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제 그 관련 이제 뭐 대두 관련주라든지 뭐 그래서 이제 사료 관련주라든지 뭐 혹은 이제 그 백신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쪽이 움직였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 선점할 수 있다면은 내가 선침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다렸는데 당장 이제 그 다음 주에 올라갔다. 그러면 내한테 운이 좋았는 거고, 만약 기다렸는데 그 다음 주도 안 되고, 뭐 한 2주 됐는데도 안 되고, 한 달이 됐다. 그래도 안 돼. 그러면 중요한 거는 내가 갖고 있는 기준과 원칙이
어긋나지만 않았고 틀리지만 않았다면 계속 가져가 보는 거예요. 왜? 이런 뉴스들이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이제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사람들이 조용할 때 내가 먼저 이제 과거에 대한 그 뉴스나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지금 이게 언급이 될 만한 또 한데 너무 조용하다. 근데 찾아보니까 물밑에서 이제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느꼈을 때는 한번 투자를 해볼 만한 그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월 문희신 추가 부양 정책 필요, 이건 뭐 똑같은 이야기예요. 돈 풀어라.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개인 소비세 이제이나 뭐 이런 것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고 뭐 차량 어쩌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거 한번 뉴스 여기 타이틀 찍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소비 심리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봐야 돼요. 참, 그러니까 주식 참 어려워요. 예, 별거 아닌 거지만 이게 하나하나가 영향을 다 주는데 이게 크게 영향을 줄지 그냥 지나치고 넘어갈지 그건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낙연 7일 전대 출마 어쩌고저쩌고, 김부겸 또 내주 출마선 어쩌고저쩌고, 제가 이제 이것도 한 달 전부터 이야기했어요. 한 달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이제 좀 너무 조용했다. 4월달에 총선 끝나고 나서 너무 조용했다 이거야. 그래서 5월달 6월달 이렇게 됐을 때 이제는 8월달에 이제 전당대회에 있으니까 슬슬 이제 물밑 작업이 뭐 혹은 뉴스나 이런 부분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미리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한 달이 지나서 이제 7월달 되니까 당장 다음 달 8월달 전당대회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벌써 이제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제 4차 산업과 상관없지만 뭐예요? 테마잖아요, 테마. 이쪽 테마가 이번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 보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정부 2040년까지 수소 전문기업. 지금 현재 이제 이미 수소차랑 전기차 충분히 많이 이슈가 부각돼 갖고 사람들한테 많이 퍼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야. 많이 올라간 종목도 있고 아직까지도 밑에서 이렇게 답보하는 종목도 있어요. 아직까지 살만한 종목도 많다는 거죠. 그럼 그런 종목들을 내가 이제 가지고 있다면 딴 종목도 막 갔다고 해서 너무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저걸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내가 샀는 건 안 가고 저거는 가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슈가 이제 부각되면서 이런 순서가 있는 겁니다. 모든 이제 일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와야지 이제 누워 있다가 그 다음에 뒤집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야. 이게 수소차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초기에 갖는 건 뭐야? 충전선이 거기에 관련된 전기차 가면 배터리니 뭐니 이런 게 먼저 가고 나면 그 다음에 곁다리들을 막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지금 당장은 이슈가 안 됐지만 추후엔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공부가 된 기업이라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기준가원칙 맞으면 가져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는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성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해드립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 미대선 전 북미 대화 나누도록 전력 다하겠다. 예, 제가 이미 이제 이제 김여정이가 이제 폭파하고 나서 이제 했죠. 이제는 방산주 이제 좀 쉬어갈 때 됐다. 나올 거 다 나왔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면은 전쟁 난다라는 그런 이야기 비슷하게 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방산주가 쉬어가면 어떻게 돼요? 예, 당연히 경업주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벌써 이렇게 뉴스에 나온다는 것은 미리 선점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충분히 이제 수익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슈들 때문에 이제 그 테마주들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아티아이라든지 철도 관련주들부터 해갖고 그런 부분들이 들썩들썩 그랬죠. 자, 그리고 7월 1일자 뉴스, 수요일자 뉴스는 다 본 것 같고요. 두 번째 7월 2일자. 중요한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거를 어떻게 정리해갖고 내가 다음 투자에 이제 써먹을지 머리 아픕니다. 자, 경제지표 개선 기대 일제히 상승. 이거는 다 아시는 내용이고. 미국 증시 백신 소식 안도의 나스닥 최고가 경신. 7월 2일날 우리 7월 1일 새벽이었겠죠. 그때 이제 나스닥 최고가 경신하면서 올랐는 이유가 백신 소식.
그리고 은행 부실 다급해진 중 인프라 자금 빼서 지원한다. 예, 이거 우리 그 위험성 알아야 되는 거죠.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계속 나왔습니다. 이제 진짜 터지면 작살 나겠죠. 하지만 지금은 좀 사실 힘들지 않을까. 조금 뒤에 언젠간 터질 건데 지금은 아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곧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뭐 미국 뭐 회사 어쩌고 뭐 자금이 어쩌고 그냥 쉽게 말하면 신용위기 관련해 갖고 이제 언제를 하는 거죠. 어디까지 오르냈을까 봐봐. 예, SK 바이오팜 상장이 이제 7월 2일 날 최대 핵심이었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3D 프린팅 센서 로봇 포함 뿌리 산업 14개로 늘린다. 뿌리 산업. 예, 뿌리 산업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런데 제가 앞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주초에 6월 29일 날 그때 이제 스마트 팩토리 어쩌고 하면서 보세요. 이게 이 로봇 이게 아마 로봇이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도 많아요. 인공지능으로 해갖고 이제 청소기 관련해갖고 이미 이제 그 우리 생활에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있죠. 하지만 이 이제 전염병 때문에 많이 이제 관심 가지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제 전염병 때문에 출근도 못하고 이렇게 쉬게 되니까 공장이 안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스마트 팩토리가 부각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갖고도 이런 쪽에 아마 이런 내용들 좀 더 이제 그 지침을 찾아보면은 상세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 거는 개인들이 알아서 하고요. 개인 스스로 알아서 하세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요일로 나왔던 것들 한 개씩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일자리 48만 개 증가.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외환보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까 전에 신용위기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뭐 금융위기 한번 왔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 오기 전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외환위기 한번 왔었죠. 근데 여기 이제 외환보유액 사상 최대 이런 거 보면, 예, 지금 현재 이런 걸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머징 국가, 우리나라는 이머징 국가에 속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스스로가 위험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처음에 그 3월달에 있던 그 정도의 공포심이 사라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갖고 잘 대처하다 보니까 이머징 국가의 돈이, 예,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을 이런 걸로 표현하는 게 아닌가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 지금 막 폭락한다 뭐 말 많잖아요. 일단은 요거 전체적인 거를 한 번에 정리할게요. 그리고 우리 그 대통령이 이야기했죠. 소비가 애국이다. 그러니까 많이 써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경제가 살아난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소비를 줄이면 안 된다. 경제 성장률이든 나발이든 뭐든 어쨌든 써야 공장에서 뭘 만들 거 아닙니까? 예. 그 집값 현금 부자만 돈 버는 부동산 전체가 비교. 나 이거 보고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래도 이런 거지. 우리 버스가 출발점이 여기야. 버스 출발했어. 여기서 출발했어. 이때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부동산이라는 이제 돈 버는 부분에 갖고 처음에 여기 출발을 했어요. 처음에 출발했을 때도 돈 많은 놈들이 제일 먼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다가 쭉 보니까 소문이 많이 나. 중간쯤 오고 하니까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 눈이 깨인 이제 중산층에서도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슬슬 타기 시작해갖고 돈 되는갑다 싶어갖고 탔어요. 쭉 왔어. 그래갖고 이제 막바지 왔어. 종착지 다 와갖고 여기서 이제 개인들 돈 없는 이제 우리 이제 좀 뭐라 해야 되노? 서민들이 이제 빚내 갖고 뭐 하면 이제 부동산 역시 부동산밖에 없구나 해갖고 끄트머리 타고 왔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책도 막 티 나오고 있잖아. 예? 아무튼 뭐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보면은 주식도 똑같죠. 처음에 갈 때는 가만히 있다가 한 중간쯤 오니까 빠지면 사야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끝내는 이제 꼭대기 다 가고 지금이라도 안 사면 큰일 나겠네 이렇게 하고 여와서 다 물려하고 작살 나는 거잖아요. 부동산도 그런 부분이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예, 돈 없어갖고 이제 빚내갖고 좀
그런 부분을 갖고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돈 벌어보겠다 하는데 이런 정책이 나왔어. 한마디로 여기 늦게 들어간 사람들 다 작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돈 있는 사람들은 더 예,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뭐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 소비가 이건 아까 이야기했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요 어저께 3차 추경 얘기를 통과하고 정부 제안보다 이렇게 조금은 감액됐지만 어찌됐든 이거 확정이 났죠. 다 돈 풀고 있는 거예요, 맞죠? 아무튼 지금 현재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안 좋은 상황이니까 아직까지도 돈을 풀고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뭔가 대응을 항상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긴축 투자국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하는 방향을 보고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돈 풀기를 계속 따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미국에서 계속 돈을 풀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그 상황에 있어갖고 완전히 이제 어느 정도 쉽게 말하면 주식적으로 이야기하면 한번 이제 중요한 저항을 이탈했는데 이제 그 저항권에 이렇게 그 이탈하니까 어떻게 돼? 무서워서 이렇게 계속 그 공포심 때문에 빠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돈을 풀어갖고 그걸 이제 잡아줬어요. 잡아주고 억지로 끄집고 올린 거예요. 그 중요한 자리를 끄집고 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계속 그 돈 풀고 있다는 거야. 돈 풀어서 이 중요한 자리였던 부분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이 부분 이 공포를 돈으로 메꿔 넣는 거예요. 넣어갖고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사태가 계속 끝났냐 그죠? 끝난 게 아니죠. 끝난 게 아니니까 아직까지 경제가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돈을 계속 풀겠다. 그래서 이제 현재 중요했던 자리를 다시 회복해주고 여기서 이제 지지 테스트 해주는 거 아닌가?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지금 또 아직까지는 이 돈의 유동성의 힘으로 시장을 잡아주고 있다. 그러면 이게 확실하게 이제 잡아주고, 얘가 이제 처음에 여기 와갖고 이제 넉다운 돼갖고 식물 인간이었는데 이제 호흡을 돌려놓고 식물 인간인데 숨만 쉬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약을 투입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눈은 뜨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일어서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호흡과 이제 의식만 있지 아직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야. 그럼 우리 경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박살났다가 죽기 일보 지났는데 막 이렇게 뭐 치료제를 써갖고 다시 끌어올린 거야. 그 중요한 자리를. 그래서 이제 여기 다행히 위급한 상황을 넘겨갖고 눈은 떴다 이거야. 그 눈은 떴는데 눈만 버끔버끔 하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의식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의식이 돌아오고 이제 그 조금씩 뭐 사지나 이런 데 부분 감각이 이제 돌아오게끔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뭐 제 딴에는 이제 그 비유한답시고 했는데 뭐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갖고 한 가지씩 이야기하자면 디지털 관련해 갖고 월요일날 이야기했던 거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관련해 갖고 이런 부분 이제 뭐 우리 데이터 3법 통과했는 부분 이야기했죠. 총정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발달되면 어떻게 돼요? 4차 산업이 발달되면 보안 이런 부분도 당연히 발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라는 거고, 우리가 이제 국책 이런 부분들 탈원전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온다면 신재생 관련해 갖고도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스마트 팩토리 당연한 거죠.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소비나 이런 부분이 증가하게 되면은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돼요? 사람이 와갖고 계속 만들면 또다시 이제 문 걸어 잠그고 뭐 이렇게 또 해야 돼요. 락다운 시키고 해야 되냐. 하지만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그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우리 현재 시장에는 돈이 많이 풀렸다. 투자 예탁금 이거 계속 50% 돌파 이런 부분들이 월요일날 중요한 거예요. 그 자율주행 이런 부분도 같이 봐야 된다. 계속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요일날 이야기했던 거 연준 이런 부분들 지금 이야기하면은 요번 주만 해도 계속 돈 안 좋은 소리도 여전히 있지만 그 좋은 소리 안에 보면은 항상 이제 유동성에 대한 부분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아직까지도 우리 시장은 돈이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차트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 맞습니다. 맞아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 맞아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이제 계속 폭락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는 어차피 모든 시장에는 항상 이제 비관론자와 예? 긍정론자 이 두 개입니다. 예? 이 두 개가 항상 이제 상충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내가 비관론자라 하면 빠지면 사겠다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 근데 저는 항상 이야기했다시피 저는 긍정론자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언제 어디서 갑자기 이제 비관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대응하겠다는 거지. 계속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가 빠지면 사야지 기회도 안 주는데 그렇게 가만히 있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비관론자들이 뭐 해도 뭐 언젠가 빠지겠지. 뭐 여기서 비관론을 계속 했던 사람 봐라 빠지지 않냐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어떻게 돼? 우리는 빠지면 땡큐야. 왜?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긍정적으로 보니까. 그럼 여기서 추가 매수. 여기서 또 빠지니까 여기 저점 있다라고 뭐 이 밑에까지는 안 빠지겠지만 뭐 1900 올 수 있어 1800 올 수 있어 이딴 소리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안 왔잖아. 그러니까 나는 뭐야 빠지면 오케이 땡큐 또 사는 거야.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직전 고점 넘어가고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보고 있는 부분이 항상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리스크에 대한 이제 그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만 하고 있으면 시장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예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우리나라 그 시장은 전 세계 시장은 어찌된 어떻게 되고 있냐면 중요한 거를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80년대 뭐 이제 경제 성장률 뭐 8%니 10%니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었어요. 이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뭐 3%, 뭐 5%, 3%, 2%, 지금 현재 와서는 1%, 지금 코로나 위기가 갖고 뭐 0.몇 프로, 마이너스 0.몇 프로 가는데 중요한 거는 코로나 위기를 떠나서 이제 예전에는 어떻게 돼요? 1%든 2%든 계속 우리나라는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전에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하다가 지금은 이제 천천히 완만하게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초적으로.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치주도 좋고 뭐 가치 투자한다면 가치주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장기 투자를 할 것 같으면 가치도 좋지만 성장주를 찾아서 하는 게 좋지 않냐 이거야. 어찌됐든 얘들은 30년이든 40년이든 50년이든 계속 성장해 왔다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을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현재 이제 우리가 이야기 관심 이제 관심 가져 봐야 될 부분은 만약에 이미 이제 뉴스에서 나올 것들 다 나왔어요. 저번에 이제 우선주 관련해 갖고 막 움직임이 나온 다음에 시장 폭락하니 막 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미리 한번 언지는 했습니다. 모든 섹터들이 움직이다가 어느 정도 이제 목에 차고 나서 사이클이 변할 때 예? 시장의 사이클이 변할 때 그게 움직인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우선주가 움직인다고 해서 단기적으로는 뭐 빠질 수는 있겠지만 크게 봤을 때는 산업 자체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다음 섹터로 넘어가는 중간다리 역할에서 잠깐 쉬어가기 위한 하나의 이제 흐름으로 봐야 되지. 이게 시장 경제가 무너진다고 보지 말아라. 그 말을 한번 약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제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도 오지나 이런 부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이미 그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산업 사이클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이미 시작됐어요. 저는 그 시작을 알린 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오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섹터에서는 오지 쪽 관련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앞전에 관심이 좀 적었던 그러면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자동차라면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전히 더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냐. 이번 섹터에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음번 섹터 흐름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나도 몰라요. 하지만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럼 테마로 이야기한다 하면은 엔터라든지 이런 것들 이미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이 앞전에도 이제 지금 현재 코로나 위기가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뭐 치료제가 나왔다고 하긴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이 언택트 관련해 갖고 이런 부분 이미 이제 이게 우리 실생활에 문화적으로는 습관적으로 관행적으로 이제 이어져 갈 수 있는 깊숙이 들어왔다고 저는 봅니다. 예, 컨택트는 이제 점점점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는 언택트에 대한 부분이 더 부각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도 비대면, 원격 진료 이런 것들 화상 회의 이런 것들 앞으로는 더 이렇게 거기에 따른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발전할 것이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더 계속 관심 가져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은 계속 관심 가져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4차 산업 안에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4차 산업 안에서도 저는 이제 도입기예요. 그럼 뭐예요? 애가 태어나면, 예? 누워 있다가 우유만 먹고 누워 있다가 뒤집어야 될 거 아니에요. 뒤집기도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서를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제 도입기에서 먼저 시작돼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안도 좋고 뭐도 좋고 자율주행도 좋고 다 좋다 했어. 하지만 왜 얘들이 아직까지 못 갔냐? 순서가 안 됐잖아요. 오지도 안 됐는데 어떻게 자율주행이 될 것이며,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 수소차, 전기차 이건 당장에 이제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게 시장에서 이제 이슈가 많이 된 거예요. 부각이 많이 되고. 그럼 어떻게 돼? 지금 이제 오지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경기 부양에 따른 이제 인프라 투자를 이쪽으로 한다는 거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얘들이 되면은 다른 것들도 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요 앞전에는 기대감으로 올라갔다면 지금은 실적 동반해서 같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본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지금 아직까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하필은 보안이었어. 내가 여기 이미 이제 집중 투자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 가갖고 내가 상대적으로 이제 소외감을 받고 있었어.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예, 실적도 나고 있고 예, 재무도 좋고 그리고 성장성도 있고 현재 시대적인 패러다임도 맞다 이거야. 그러면 이 앞전에 다른 종목들이 막 간다고 해서 소외감을 받았다면 굳이 내가 갖고 있는 기준과 원칙을 지켜주고 있다면 내 차례가 아직 안 왔을 뿐이지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저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예. 아무튼 뭐 말이 길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내용을 마무리하고 그 이슈만 갖고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최소한 이제 한 20분에서 길어봤자 30분 안에 끝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거 아무튼 뭐 이런 그 지나간 이슈라든지 현재 이제 당장 나온 이슈 이런 거는 시장에 단기적으로 당장에 이제 나온 이슈는 단기적으로 그 영향을 주지만 지나간 이슈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갖고 유추하고 예측해 볼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 찾아갖고 그런 종목을 찾았다면 그런 종목 그런 방향성에 맞는 투자를 하고 있고 뭐 거기에 따른 매출을 이제 증가시키려고 하는 비전을 갖고 이제 계속 움직이고 있는 회사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찾아보라는 말입니다. 예, 뭐 기술적인 부분에 이런 부분은 각자 기준에 맞춰서 하시고요. 공부라는 거는 제가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남기는 거는 제가 제 스스로한테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그냥 저 친구는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제 시장을 계속 파악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전략 수정이나 이런 부분을 저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관심 종목을 찾는 데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조용할 때 뉴스가 됐다가 한참 조용해져 갖고 뜸해졌을 때 신경 안 쓸 때 그럴 때 미리미리 이렇게 지나간 자료나 데이터들 혹은 이런 부분을 갖고 종목 선정을 할 때 참고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그냥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런 섹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결과물은 이미 나왔잖아요.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지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나서 대체적으로 이번에 오지 이제 에이스테크 엄청나게 갔죠. 제가 이거를 이야기했을 때가 여기였어요. 여기에 요때 했던 말을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현재 시장이 이렇게 안만 빠진다 하더라도 지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지점에 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익 나는 종목이 있으면은 일부는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그거 한 거고, 만약에 손실이 났다면 리스크 관리를 하려고 해라. 그러면 여기서도 분명히 시장에서 이렇게 빠지고 나서 반등 들어오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상승을 해갖고 새로운 추세를 만들려고 하는 종목이 있다. 그런 상승을 하고 새로운 추세를 만들려고 하는 종목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에이스테크 참 좋아 보인다 하지만 기업을 찾을 때는 재무 건전성이 높고 시대적인 패러다임도 있고 성장수도 있는 종목을 해라.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하면서 얘는
다른 거에 비하면 재무는 뭐 세모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이니 이런 거 뭐 공부해볼 사람 해보고 이런 오지 쪽 관련 종목을 찾아라. 근데 이런 종목도 보세요. 관심 가지고 이때 이제 막 무역전쟁 2차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시장에서 막 떠들 때 그때 이야기했죠. 예전에 무역전쟁 초기에 어떻게 됐냐. 무역전쟁 초기에 다른 종목 다 작살날 때 오지만 갔다 이야기했죠. 근데 2차 나오고 나서 이제 얘는 잠잠했어요. 하지만 지금 너무 조용하니까 어때? 지금이 지켜봐야 될 기회가 아닌 그 자리가 아닌가라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자율주행도 이야기했죠. 그리고 자율주행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마찬가지예요.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지만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지만 요때 이제 요때일 거 22일날 요때 이제 이야기했을 거예요. 요때도 이야기했겠네. 주말이니까요. 그 다음날 이제 월요일이었으니까요. 요때 이제 이야기했는데 자율주행 관련한 이야기인데 그 다음날 급등이 나왔어요. 뭐 이거는 뭐 당장 이래 갈지 안 갈지 나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쪽에 조용할 때 관심 가져보자 했는데 뉴스에서는 이미 이제 저 물 밑에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언급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움직일 수 있다 하면서 제가 이야기했죠. 그리고 뭐 팅크웨어라든지 이런 종목도 지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자리를 만들어 올라오고 있는 중이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주에는 이제 뭐 지니뮤직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야기도 했었고 뭐 그러니까 엔터 쪽 뭐 넷플릭스 이야기하면서 이런 쪽 그와 유사한 쪽 다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근데 요번 주에 한알량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이래 될지는 나도 몰라요. 하지만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그래도 주가는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나는 이제 이런 쪽에 기술적으로 대응해서 나는 그 단기 저점 여기 깨지면 손절하겠어. 단순하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리스크 관리 좀 짧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나서 보니까 이런 뉴스가 갑자기 부각되는 거야.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은 뉴스를 만들고 그거를 갖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이슈화 시켜서 이목을 집중시키게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거는 언제든지 티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기준과 원칙과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 공부가 되어 있다면 그런 걸 토대로 뭐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야기되는 이런 부분의 이야기는 제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노하우의 10분지 1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 10분지 1을 이야기하는데도 엄청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전달을 다 못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뭐 많은 내용들 이런 부분 어떻게 해석하고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보는데 이런 부분 본인도 한번 공부 차원에서 한번 해보라, 이런 식으로 접근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됐고 뭐 일단 한 주에 대한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도 분명히 많은 이슈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도 내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팩트 체크하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노력해야 된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힘들다.